안녕하세요. 파토스 석진성입니다. 동북아시아 경제벨트의 거점이며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번영의 중심이 될 파주시 고양시입니다. 남북 간의 전적 없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파주시 고양시는 이제 평화수도의 역할을 담당하는 한반도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과 같은 군사시설들은 이제 서서히 그 역할을 다하고 하나씩 철거되고 있는 모습도 청와대는 평화공동선언에서 동해 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내달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현지 공동조사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눈앞에 경의선과 서울 평양간 고속도로를 통해 환서의 경제벨트를 형성하여 한반도의 새로운 번영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파주시 고양시는 한반도의 경제를 이끌어갈 쌍두마차가 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의 방향성 세 번째 시간으로 그간 파토스가 경험했던 관리지역 투자의 성공 사례들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의 접경지대인 파주시 고양시에서의 가장 큰 규제사항 중 하나인 제한보호구역, 즉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규제가 관리지역에서의 가장 위험한 걸림돌이죠. 그러나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이 없는 한반도로 변화하면서 군부대의 인허가권에 대한 권한이 많이 완화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이유로 점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양시, 파주시 대부분의 지역은 그림과 같이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 간의 접경지대인 파주시, 고양시의 대부분의 지역이 제한보호구역,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인이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할 시 관할 사단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얻어야만 합니다. 즉 파주시, 고양시 대부분 지역, 특히 임야에는 교통호, 벙커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할 사단의 작전권에 영향이 없어야만 각 사단 작전부서에서 건축물의 인허가에 동의를 해줍니다. 각 사단의 작전부서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동의를 하게 되면 관할시청 인허가 담당부서에서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합니다. 심각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닐 수 없지요. 토지 투자의 가장 기본은 입지 여건입니다. 파주시 고양시 지역에서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고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물건의 매각 금액이 시세보다 현격히 적게 나온 매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매물은 기본적으로 군협의, 즉 관할 군부대의 주요한 작전지역이거나 중요한 군사시설물이 그 토지상에 있거나 또는 주요 작전지역의 시야를 가리는 지역으로 관할 군부대에서 지상물의 설치를 불허하는 군협의 부동의 토지일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토지를 가진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가 인허가에 어렵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요. 그래서 토지 가액을 낮게 책정하여 매각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이 그간 호전적이었던
관계가 완화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해제 또는 변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주시 고양시의 상당 부분을 관할하는 구사단의 제한보호구역,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이 가장 큰 것이 보이시죠? 남북 간에는 전쟁 없는 한반도 번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여 인허가가 어려운 토지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일반적인 토지 수익률보다 훨씬 큰 수익과 지가의 상승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토지들에 투자하여 커다란 성공을 가져온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의 토지입니다. 2008년도의 주변 토지의 전경입니다. 오래된 주택 한 채 외에는 주변에 그 어떤 지상물도 보이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큰 도로변의 입지가 뛰어난 지역인데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집 바로 뒤편이 바로 구사단 사단 사령부의 담장입니다. 구사단에서 사단의 보안을 이유로 담장 바로 옆에 건축물의 인허가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4차선 대로변에 아주 오래된 건축물 주택 일체 외에는 다른 건축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파토스의 지인 한 분은 구사단 사단사령부 담장과 접한 상당한 높이의 임야를 주변의 인허가가 나오는 토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양시청, 구사단 작전부서 등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통해 인허가권을 얻어내서 상당한 차익을 실현하고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주변의 토지들은 인허가의 어려움 없이 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토지 투자를 통해 남들보다 큰 수익을 원하신다면 이러한 인허가가 어려운 토지 또는 못생긴 토지 또는 푹 꺼져 있는 토지 그리고 현재 각종 규제가 심한 토지 등 시세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된 토지들에 주목하시는 것도 중요한 토지 투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식사동 구사단 담장 옆의 토지들의 현재 모습을 사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각종 용도의 건축물이 상당히 들어와 있죠. 이제 이 지역에서 인허가의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멀리는 식사지구의 아파트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점점 더 많아지겠죠. 각종 규제로 건축물의 인허가가 어려운 토지들, 즉 군사시설 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토속채취 제한구역, 한강 폐기물 시설 설치 제한구역 등으로 묶인 토지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 토지 투자의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토지 투자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니까요. 위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구사단 담장 옆에 있는 일단의 토지들의 입지 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 부분 산의 모습으로 보이는 부분이 구사단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풍동지구와 또 유명한 음식점 타운인 일산 애니꼴이고요. 우상단에는 식사지구가 계획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식사 2지구 그리고 동국대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망도
잘 배치되어 있는 입지가 아주 훌륭한 지역이죠. 그러나 구사단 사단사령부 바로 옆이라는 단점으로 2008년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런 건물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 지인이 처음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매각하고 난 후의 그 지역은 어떻게 2017년도의 지역 상황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사단 사단사령부 담장 옆으로 상당수의 건물들이 들어왔고 아래의 풍동지구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된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대는 식사 위시티 아파트들이 건축되었고 또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 캠퍼스까지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만하면 구사단 사단사령부 담장 옆의 토지들의 입지 환경이 엄청 좋은 곳을 알 수 있죠. 향후에는 이 지역의 모습이 더욱 변모하여 토지의 가액도 엄청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사단 사단사령부 담장 옆의 토지들은 2008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었으나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 용적률이 상향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관리지역의 토지 투자 성공 사례입니다. 여기는 파주시 동패동과 서패동의 경계 부위인 심학초등학교 앞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모습은 2008년도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 저 멀리 심학초등학교 이외에는 아무런 건축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도 심학산이라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가 자리하고 있는 이유로 구사단에서 군협의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파토스의 지인께서 사진에 보이는 대부분의 토지, 이 부위를 2000년대 초반에 평당 65만원에 매입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창고 및 공장으로 인허가를 의뢰하였으나 첫 단계인 군협의 과정에서 바로 부동의 처리가 되고 말았죠. 제 지인께서는 심각히 고민하시다가 매입 후 2년 뒤에 매입 금액 그대로 되파시고 맙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매각한 후 군사시설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군협의 절차가 완화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 둘씩 음식점들이 자리를 잡더니 지금은 훌륭한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평균적인 토지의 가액이 평당 600만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지 투자의 중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파주시 토지에 접근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파주시는 아직 미개발지가 많고 개발 이슈들이 많아 규제가 강한 토지, 용도지역의 변경 가능성이 많은 토지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상기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심학초등학교 앞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전 사진에선 심학초등학교 앞에 비닐하우스 하나만 덜렁 있던 시골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운정신도시 바로 앞의 훌륭한 음식점 타운으로 변화했습니다. 이곳을 매입하셨다가 바로 파신 제 지인 입장에선 투자 실패 사례가 되겠지만 그 후에 매입한 사람들은 토지 투자의 선도적인 성공 사례자들이시겠지요. 중장기적인 안목과 인내가 중요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이 심학초등학교 앞 음식점 타운 바로 왼쪽으로 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 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 자리에는 초대형 군사적 벙커가 있어 인허가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 주요 군사시설물도 철거되고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되고 사유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 타운의 좌우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대부분이고 바로 앞쪽은 또 운정, 신도시가 토목공사 중이라 이 일대의 토지가액은 추후 얼마까지 형성될지 예측 불가입니다. 대박 중에 대박이 되어가고 있는 심학초등학교 앞의 음식점 타운가입니다. 행운과 대박의 주인공도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동하는 자만이 이러한 행운과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시면 이 지역이 어떻게 변모할 수 할지 알 수 있겠죠. 심학초등학교 앞의 모습이고 운정지구,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이고 출판단지가 있고 또 롯데쇼핑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파토스가 동패동, 서패동, 문발동 지역을 유난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운정신도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운정신도시가 완성되려면 향후 10여 년의 세월이 더 걸릴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이번 시간에는 파주시와 고양시의 관리지역 토지투자 성공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나씩 다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달 남북 공동으로 남북 간 도로와 철도의 현지 조사를 시작으로 연내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의 착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내에 통일경제특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쯤 파주시, 고양시 일원에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고 GTX와 제2외곽순환도로가 착공되며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2020년 완공되면 파주시, 고양시는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 오십시오. 저 파토스가 반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토스의 토지투자 방향성 세 번째 시간 관리지역 토지투자 성공 사례 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업진흥구역 토지투자 성공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절친하신 분들께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토스 석진성이었습니다.